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요, 대만 쪽 관련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4일이죠. 어제 이제 대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차기 행정부를 이끌 총통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어, 참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대만인들의 열망을 찾아볼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누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공짜로 이제 이거를 늘 이제 공기와 같이 마시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만 선거를 들여다보면 현재 인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륙 중국으로부터의 지금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인제 본인들이 핵심적인 이 사상이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자유나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대만인들의 모습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번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 인제 이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둔 것이 계속해서 인제 선거에 노골적으로 인제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마이즈오 총통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진핑 주석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이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들을 인제 남발하면서 이것이 되려 인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도 '아 그다지 이게 뭐 그렇게 지금 뭐 중요한가? 경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이 대만인들까지도 이 중국에 대한 이런 대선 개입이나 이런 정치 개입에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갖게 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인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주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국의 외세의 간섭이나 어떤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인제 배제를 시키고 오롯이 인제 국민들의 인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를 하고 국민들의 뜻을 인제 펼치는 것인데 이거에 정말 완전히 정반대되게 중국에서 너무 크게 인제 이번 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올해 2024 년이죠. 1월 1일 날 시진핑 주석 인제 신년사만 들여다봐도 사실 이 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든 이게 그렇게 뭐 심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인제 워딩만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거든요. 인제 이 부분이 이제 한 줄로 인제 요약이 되는 것인데 "조국 통일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다. 양안 동포들은 손을 맞잡고" 그죠? "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양안 동포들은 뭡니까?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그렇게 뭐 굉장히 뭐 폭력적인 뭐 억압적인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앞부분이 인제 억압적인 표현이다라고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뭐 2019 년에 까오 什么呀 台湾 동바오쇼 대만 동포 뭐 고 대만 동포서 대만 동포들에게 뭐 글을 올린다 뭐 요런 것만 봐도 이게 그건데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인제 전문입니다. 이게 인제 2019 년에 인제 이 40 주년 인제 기념해 가지고 예 이 1979 년이죠. 1월 1일 최초로 인제 대만인들에게 보낸 인제 메시지가 인제 그게 인제 40 년이 흘러 가지고 인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보낸 것인데 이게 인제 제목이 인제 "까오 타이완 동바오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제 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탁 전문을 다 인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이게 시간적으로 내용도 상당히 길고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인제 뽑아서 보면 이게 그거예요. 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화평 통일의 앞날을 보장한다.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세의 관여나 극소수 대만 독립 골수 분자들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분열 움직임 때문인 것인지 이는 절대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인제 5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인제
이 일국 양제를 실시하거나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언제 여러분?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가 2019년이죠. 2019년 1월 2일. 네? 2019년 1월 2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제 중국 대륙 쪽에서는 이 통일을 하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 친중 인사들을 배양을 하거나 뭐, 어, 뭐 압박을 가하거나 때로는 그죠?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맞아요. 이게 본격화 됐죠, 이미. 이거는 이미 본격화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이원 총통 때부터 기조 자체가 이제 반중 친미 기조를 이제 선택을 했었고, 대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간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또 정확하게 이제 등가를 매기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만의 민진당이 집권해서 전쟁이 난다, 뭐 국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안 난다 이런 거는 사실 1차원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정치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할 소지가 있고요. 역시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당 독재를 구사하는 국가나 전체주의를 구사하는 국가의 이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정통성과 합법성에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시진핑 정부가 지금 3기째 들어오고 나서도 가장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대만 영토 완정이나 대만 통일 이쪽으로 힘을 주고 그립감을 세게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즉 경제가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대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풀리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대미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이제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그립감을 세게 잡느냐 또 부드럽게 잡느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사실 대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즉 중국에서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 전쟁을 이제 벌인다고 했을 때는 대미 관계가 인제는 완전히 박살나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뭐예요? 대미 관계를 돌려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죠, 경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뭐 부동산이고 지방 부채고 취업률, 실업률이고 뭐 기업들 지금 뭐 부채고 부동산 작살나고 있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역시 인제 이 중국에서 오판을 한 것이죠. '아 우리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뭐 해외 자본들이나 기업들 뭐 괜찮아. 뭐 많이 우리한테 뭐 투자 안 해도 버틸 수 있어. 우리 기술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인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인제 해외 자본 없이는 이게 돌아가는 게 없구나. 돌아가는 게 없구나. 예전에 인제 중국에서도 삼성 공장 뭐 삼성 철수한다고 그랬을 때도 막 일부 인제 중국 분들이 막 쾌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로 그쪽 관련 종사했던 인제 노동자들은 단번에 실직자가 된 것이죠. 예. 바로 요런 부분들이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통해서도 우리가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그리고 이 투자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중국과의 연계성이나 관련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미 관계를 통해서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거죠. 다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에서 인제 시진핑 주석이 오판할 수가 있다.
오판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성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도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푸틴이 저렇게 오판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독재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란 말이죠. 그 결과로 러시아 경제가 어, 이 휘청휘청거리고 또 굉장히 많은 진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정말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오판이 굉장히 참담한 결과들을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질수록 더 시진핑 주석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면 그건 결국에는 내가 이 조국 통일을 통해서라도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우월성이나 그리고 왜냐하면 100년이 넘은 당이니까 그리고 이, 이 이민들에게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라고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콩이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민진당이 압승을 하는 부분에서도 홍콩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홍콩 요소가. 이 왜 그전에 사실은 이제 98년인가요? 영국하고 이제 중영 협상이라고 하죠. 이제 중영 협상을 통해서 향후 50년 동안은 홍콩의 일국 양제를 보장을 하겠다. 50년 동안은 자본주의와 뭐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홍콩 보장하겠다. 고도의 독립 자치성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0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사실은 이제 이 반송환법을 통해서 홍콩을 빠르게 이제 이 수복하면서 중국식으로 대륙식으로 이 중국식 특색의 사회주의를 입혀가면서 홍콩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중국 이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도 완전히 개박살나고 이런 것들을 대만에서 이제 대만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과연 이제 대륙 중국을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홍콩도 저렇게 완전히 이제 개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중국에서는 그런 이 상해나 심천을 뭐 홍콩을 뛰어넘는 뭐 글로벌 금융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해조차도 홍콩을 뛰어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홍콩이 개박살 나니까 인제 이런 문제가 인제 덮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지금 자체적으로도 속도전하고 지구전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에 대해서. 속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전이라는 거는 뭐고? 지구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만 내부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 우호적인 이제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뭐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을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 터널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이 조금씩 전진해서 잠식해 나가는 방법. 그걸 이제 지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속도전은 뭡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숙하고 이제 잠식을 시키겠다. 뭐 요런 게 이제 속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이제 대만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굴욕적인 모습으로 어, 이,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대만인들은 아는 거지. 그러나 물론 이것이 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으로 100%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중국 경제가 진짜 계속 진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중국 역대 청년 실업석 대학생 38% 취업이 늦춰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침체로 역대급 이 청년 실업에 직면 중국에서 대학생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취업을 늦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2023년 9월 15일자 이제 뉴스입니다. 2024년 9월 15일자. 근데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어요. 계속해서 경제는 더 참담하게 더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국 자체가. 예? 그리고 이거도 2022년에도 올해 이 졸업생 1,000만 명 쏟아지는데 중국 대졸자 취업률은 15%다. 취업률이 15%인다. 이게 2022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펼쳐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녹록치가 않다. 지금 중국 외교부 왕이 장관 이 왕이 이 공산당 중앙외사업 항공실 주임 역시도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예,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고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 워딩을 가져갔고요. 또 이게 인제 중국 공산당 당중앙의 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도 또 뭐 대만 민진당에서 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뭐 '대만이 독립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대만에서의 라이칭더 포함해서 차이잉원 총통도 그렇고 민진당에서 마지노선을 알고 있어요. 예. 대만의 마지노선을, 미국의 마지노선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마지노선은 바로 어 요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인제 기존 미국 입장대로 "대만 독립을 지지 안 한다." 예. "대만 독립을 지지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상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제 예전에 인제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제 이 공동 성명을 채택했을 때도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고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힘에 의한 현상을 이 일반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떤 일반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만을 이 잠식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대만도 독립을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국 너네도 무력을 통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을 시도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인제 이 어떤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또 흘러갈지는 추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만, 굉장히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선거도 들여다볼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과거 우리가 인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특히 인제 북한 대북 정책이 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진짜 이거를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 정말 이 참 대한민국의 영혼을 부셔버리는 인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또 굉장히 굴종적인 인제 모습으로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는데, 우리 역시도 인제 투표를 하면서 인제 우리도 총선이 다가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진짜 이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서 대만인들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중에서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볼 수 있는 정당이 어딘지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답은 당연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